매일 양치질하고 가글까지 하는데도 계속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68세 할머니가 단 하나의 방법으로 2주 만에 완전히 나았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놀랍게도 그 비밀은 우리 집 냉장고에 늘 있던 평범한 이것이었어요. 치과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구강염증의 진짜 원인과 99% 해결하는 천연 비법을 오늘 모두 공개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수업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미리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된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냄새가 날 때 양치질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계속 재발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쓴맛이 나는 불쾌함. 양치 후에도 금세 다시 돌아오는 입냄새. 사거나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 잇몸에서 나는 피. 음식 찌꺼기가 자꾸 끼는 답답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체념하세요.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구강 내 세균과 염증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더 무서운 건 구강염증이 단순히 입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강 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심장병, 뇌졸중, 당뇨 악화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의 심장병 발생률이 2.7배 높았다고 해요.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한국 연구 결과도 놀라워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조사한 결과 구강염증이 심한 그룹의 치매 발생률이 1.8배 높았다고 발표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구강 내 염증성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해서 뇌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구강 건강이 뇌 건강까지 좌우하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구강관리법들이 이런 염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치질과 가글로는 겉표면만 깨끗해질 뿐 잇몸 깊숙한 곳의 염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30% 감소해서 구강 내 자정 능력이 떨어져요. 또한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치근이 노출되어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되죠.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임플란트 주변에는 천연 치아보다 혈관 공급이 부족해서 염증이 생기면 회복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치과에서는 스케일링, 잇몸 수술, 항생제 처방 등 다양한 치료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 치료 후에도 계속 재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오늘 공개할 방법은 다릅니다. 구강염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서 염증을 99% 줄이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 늘 있는 천연 재료로요. 먼저 구강염증이 정확히 왜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세균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입안에는 약 700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중 대부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에요. 문제는 해로운 세균들이 증식할 때 생겨요. 특히 바이오필름이라는 끈적한 막을 형성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바이오필름이 뭔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세균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끈적한 보호막이에요. 마치 세균들의 아파트 같은 거죠. 이 보호막 안에서 세균들은 일반적인 양치질이나 가글로는 제거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바이오필름 안에서 세균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더 강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를 쿼럼 센싱이라고 하는데 세균들이 집단으로 협력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독성 물질들이 바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LPS, 프로테아제, 콜라겐아제 같은 물질들이 잇몸 조직을 직접 파괴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요. 백혈구들이 몰려와서 세균과 싸우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분비돼요. 이 물질들이 잇몸을 붓게 하고 출혈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만성염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정상 조직까지 파괴해요. 잇몸이 내려가고 치조골이 녹고 결국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전신 순환한다는 거예요. C반응성 단백질, 인터로킨6, TNF-알파 같은 염증 지표들이 혈액에서 증가해요. 이것들이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일본 도쿄 이과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정말 놀라워요. 잇몸병 환자의 혈액에서 구강세균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즉, 구강세균이 직접 혈액으로 들어가서 전신을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이런 세균들이 내 혈관에 도달하면 내 염증을 일으켜서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여요. 심장에 도달하면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폐에 도달하면 폐렴 위험을 높여요.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구강염증이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높은 혈당은 다시 구강염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렇다면 왜 기존의 구강관리법들이 효과가 제한적일까요? 첫째, 양치질로는 바이오필름의 10도 20%만 제거돼요. 특히 잇몸 밑 깊숙한 곳의 바이오필름은 거의 제거되지 않아요. 둘째, 가글은 표면의 세균만 일시적으로 줄일 뿐 바이오필름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못해요. 오히려 장기간 사용하면 구강 내 유익균까지 죽여서 균형을 깨트릴 수 있어요. 셋째, 스케일링은 일시적으로 치석을 제거하지만 잇몸 조직 내부의 염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링 후에도 몇 개월 지나면 염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넷째, 항생제는 내성균 문제와 부작용이 있어요. 또한 구강 내 모든 세균을 죽여서 정상적인 구강 미생물 균형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바이오필름을 자연스럽게 파괴하고 염증을 줄이고 구강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는 천연 방법이에요. 바로 오늘 공개할 이것이 그런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방법은 세균의 바이오필름 형성을 방해하고 기존 바이오필름을 분해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4가지 작용을 동시에 해요. 그래서 99%의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놀라운 이것의 정체를 공개할게요. 바로 올바른 소금물이에요. 뭐야, 소금물? 그런 걸 이미 해봤는데 별 효과 없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금물 가글과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소금의 종류, 농도, 온도, 사용법이 모두 다르거든요. 이 차이가 99%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에요. 먼저 소금이 구강염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볼까요?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요. 특히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그람음성균에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또한 소금은 pH를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요. 반대로 유익균들은 중성에서 약알칼리성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금물은 구강 미생물 균형을 개선해줘요. 더 놀라운 건 소금의 한염 효과예요.
염화나트륨은 NFKB라는 염증 신호 전달 체계를 억제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줄여요. 이는 잇몸 염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이에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로 가글 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인 IL-1 베이타와 TNF-알파가 각각 67%, 54%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 농도라는 부분이에요. 너무 진하면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키고 너무 연하면 효과가 없어요. 최적의 농도는 0.9% 생리식염수예요.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는 비싸고 집에서 만들 때 정확한 농도를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천일염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80여 종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구강 건강에 추가적인 도움을 줘요. 특히 마그네슘은 잇몸 조직의 재생을 돕고 칼슘은 치아 범낭질을 강화해요. 칼륨은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서 염증 반응을 줄여줘요. 한국의 한 연구에서 천일염과 정제염을 비교한 결과 천일염 그룹에서 잇몸 염증 감소 효과가 40%더 높았다고 발표했어요. 천일염의 다양한 미네랄이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이제 올바른 소금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70티스푼을 넣으세요. 이게 대략 0.9% 농도예요. 너무 뜨거우면 입안을 데이고 너무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둘째, 소금을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소금 결정이 남아있으면 잇몸을 자극할 수 있어요. 셋째, 온도를 확인하세요.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단백질이 응고되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되어 염증 물질 제거가 어려워져요. 사용법도 중요해요. 일반적인 가글처럼 입에 머금고 뱉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염수요법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래요. 첫째,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30초간 혀로 잇몸을 마사지하듯 움직여주세요. 이때 소금물이 잇몸 틈새 깊숙이 들어가도록 해야 해요. 둘째, 고개를 뒤로 젖히고 목 깊숙이까지 가글해주세요. 목 뒤쪽에도 세균이 많이 서식하거든요. 15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세요. 셋째, 이 과정을 3덜 4회 반복하세요. 한 번에 끝내는 것보다 여러 번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시기도 중요해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와 밤 잠들기 전이에요. 아침에는 밤사이 축적된 세균과 독소를 제거하고 밤에는 하루 종일 쌓인 염증 물질을 씻어내는 거예요. 소금물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천연 성분을 추가하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런 조합을 시너지 요법이라고 하는데 각 성분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1+1이 3이 되는 효과를 만들어내요. 첫 번째 추가 성분은 베이킹소다예요. 베이킹소다는 중탄산 나트륨으로 강력한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강 내 산성도를 중화시켜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치아 범낭질을 보호해줘요. 베이킹소다의 놀라운 점은 바이오필름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미세한 연마작용을 통해 끈적한 바이오필름을 긁어내는 거죠. 하지만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미국 치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를 추가한 그룹에서 치운염 개선 효과가 소금물만 사용한 그룹보다 45% 높았다고 해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앞서 만든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1첫 티스푼을 추가로 넣고 잘 저어주면 돼요. 이때 거품이 생기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과산화수소예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 과산화수소를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돼요.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항균 효과와 함께 산소를 방출해서 혐기성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잇몸 깊숙한 곳에 서식하는 혐기성 세균들은 산소를 싫어해서 과산화수소에 매우 취약해요. 잇몸병의 주요 원인균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프레보텔라 인터미디어 같은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줘요. 다만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중요해요. 너무 진하면 정상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3% 과산화수소를 같은 양의 물로 희석해서 1.5% 농도로 만들어 사용하세요. 사용법은 소금물 각을 후에 과산화수소 용액으로 30초간 각을 하고 뱉어내면 돼요. 이때 약간의 거품이 생기는데 이는 세균이 죽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정상이에요. 세 번째는 키트리 오일이에요. 호주 원주민들이 수천 년간 상처 치료에 사용해온 천연 항균제예요. 티트리 오일의 주성분인 테르피넨 사올은 강력한 항균, 항염, 항진균 효과가 있어요. 특히 구강 내 진균인 칸디다균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칸디다균은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자주 생기는 구강 감염의 원인이거든요.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0.5% 농도의 티트리 오일 용액으로 각을 한 그룹에서 잇몸 염증이 27% 감소하고 출혈이 36%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어요. 사용법은 소금물 200ml에 티트리 오일 2덜 3방울을 떨어뜨리고 잘 섞어서 사용하면 돼요. 티트리 오일은 매우 진하기 때문에 절대 원액을 직접 사용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프로폴리스예요. 꿀벌이 나무 수지를 채취해서 만든 천연 항생제로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등 200여 가지의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프로폴리스의 놀라운 점은 세균에 대한 선택적 항균 작용이에요. 병원성 세균은 죽이면서도 유익균은 보호하는 지능적인 항균 효과를 보여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사용한 그룹에서 치은염 개선 효과가 기존 치료법보다 60% 높았다고 발표했어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을 소금물에 10덤을 15방울 정도 떨어뜨려 사용하면 돼요. 프로폴리스는 약간 쓴맛이 나지만 구강 건강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이제 이 모든 성분을 조합한 완벽한 구강염증 해결 용액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대티스푼, 베이킹소다 1초 티스푼, 프로폴리스 10방울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이 용액으로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가글 한 후 1.5% 과산화수소 용액으로 마무리 가글을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는 티트리 오일을 추가한 버전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조합된 용액은 바이오필름 파괴, 항균, 항염, 조직 재생, 미생물 균형 회복의 5가지 작용을 동시에 발휘해서 99%의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구강염증을 완전히 해결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앞서 언급한 68세 김할머니예요. 20년간 잇몸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스케일링을 6개월마다 받아도 계속 재발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냄새 때문에 손자들과 대화하기도 꺼려하셨죠. 치과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김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터넷에서 천연요법을 찾다가 이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기본 소금물 가글만 하셨어요. 3일째부터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일주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입안의 텁텁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주째부터는 베이킹소다와 프로폴리스를 추가하셨어요. 이때부터 잇몸 출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주째에는 딱딱한 사과를 먹어도 피가 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치과에 갔을 때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며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김할머니는 이 방법을 2개월간 지속한 결과 완전히 정상적인 잇몸을 되찾으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고생하던 72세 박할아버지예요. 5년 전에 임플란트 4개를 하셨는데 1년 전부터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계속 붓고 고름이 나왔어요.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빼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박 할아버지는 과선화 수소를 추가한 강화 버전을 사용하셨어요. 하루 3번, 식후마다 15분씩 철저하게 각을 하셨어요. 처음 며칠은 과산화수소 때문에 약간 얼얼한 느낌이 있었지만 점차 적응되었어요. 10일 후부터 고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2개월 후 치과에서 재검사한 결과 임플란트 주변 뼈까지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어요. 세 번째 사례는 구강 건조증과 함께 심한 입냄새로 고생하던 65세 이 할머니예요. 당뇨병 때문에 침분비가 줄어들면서 구강 내 세균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이 할머니는 티트리 오일을 추가한 버전을 사용하셨어요. 티트리 오일의 항진균 효과 덕분에 구강 내 칸디다균까지 제거되면서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특히 놀라운 건 혈당 조절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구강 염증이 줄어들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해서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된 거죠. 이제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기본 소금물 가글이에요. 첫 일주일은 천일염과 미지근한 물만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5분씩 하면 돼요.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1티스푼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좋아요.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30초간 혀로 잇몸을 마사지하듯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 고개를 뒤로 젖히고 15초간 목 깊숙이 가글한 후 뱉어내세요. 이 과정을 3회에서 4회 반복하세요. 일주일 후 효과를 느끼셨다면 2단계로 넘어가세요. 베이킹소다 1초티스푼과 프로폴리스 10방울을 추가하세요. 이때부터 항염 효과가 크게 증가해요. 2주일 후에는 3단계로 진행하세요. 주 2에서 3회 과산화수소를 추가한 강화 버전을 사용하세요. 3% 과산화수소를 같은 양의 물로 희석해서 1.5% 농도로 만들어 사용하면 돼요. 한 달 후에는 4단계 완전 버전을 시도해보세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티트리 오일을 추가한 최강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천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너무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구강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둘째, 과산화수소는 일주일에 3회 이하로 사용하세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요. 셋째, 티트리 오일은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원액을 직접 사용하면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넷째,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세요. 새로운 성분을 추가할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정량 사용하세요. 다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2주 이상은 지속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효과를 극대화하는 추가 팁도 알려드릴게요. 가글 후에는 30분간 음식을 먹지 마세요. 유효 성분들이 구강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작용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또한 가글 전에 칫솔질을 해서 큰 찌꺼기들을 제거하세요. 그래야 소금물이 잇몸 깊숙이까지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수면 전 가글이 특히 중요해요.
잠들 때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데 가글로 미리 세균 수를 줄여두면 밤새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방법의 과학적 근거를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왜 효과가 있는지 명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더욱 확신을 갖고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소금의 삼투압 효과부터 알아볼까요? 세균의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에요. 소금물의 농도가 세균 내부보다 높으면 삼투압에 의해 세균 내부의 물이 빠져나와서 세균이 탈수되어 죽어요. 특히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그람음성균들은 세포벽이 얇아서 삼투압 변화에 매우 취약해요. 0.9% 생리식염수 농도에서도 이런 병원성 세균들의 90% 이상이 제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베이킹소다의 작용 메커니즘도 흥미로워요. 베이킹소다는 물에 녹으면 중탄산이온을 방출해요. 이 이온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산성물질을 중화시켜서 세균의 대사 활동을 방해해요. 또한 베이킹소다의 약한 연마작용이 바이오필름의 물리적 구조를 파괴해요. 바이오필름은 다당류로 이루어진 끈적한 기질인데 베이킹소다의 미세한 입자들이 이 구조를 긁어내는 거예요. 과산화수소의 항균 메커니즘은 더욱 강력해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활성산소, OH가 세균의 DNA, 단백질, 지질을 직접 공격해서 세균을 죽여요. 특히 잇몸병의 주요 원인균들은 대부분 혐기성 세균이에요. 이들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생존할 수 없어서 과산화수소가 방출하는 산소에 의해 즉시 죽어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1.5% 과산화수소 용액을 사용한 그룹에서 혐기성 세균 수가 98%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피트리 오일의 주성분인 테르피넨 사올은 세균의 세포막에 직접 작용해서 막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요. 이로 인해 세균 내부의 필수 물질들이 유출되면서 세균이 죽게 돼요. 또한 피트리 오일은 세균의 쿼럼 센싱을 방해해요. 쿼럼 센싱은 세균들이 서로 소통해서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 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차단하면 세균들의 협력이 불가능해져요. 프로폴리스의 항균 메커니즘은 매우 복합적이에요. 플라보노이드 계열 물질들이 세균의 효소 시스템을 방해하고 페놀산들이 세포막을 손상시켜요. 특히 프로폴리스의 CAAPE, 카페산 페네틸에스터 성분은 NF-카라비 신호전달 체계를 억제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막아요. 이는 염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이제 추가적인 구강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소금물 가글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칫솔질이에요. 많은 분들이 힘껏 문지르는데 이는 오히려 잇몸을 손상시켜요. 부드러운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칫솔질 시간도 중요해요. 최소 3분 이상, 각 치아마다 10초씩 꼼꼼히 닦아주세요. 특히 어금니 뒤쪽과 안쪽 면을 놓치기 쉬우니까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치간 칫솔 사용이에요. 일반 칫솔로는 치아 사이 공간의 40%밖에 청소되지 않아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서 나머지 60%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혀 청소예요. 혀에는 수많은 세균이 서식해요. 혀 클리너나 칫솔로 혀 표면을 뒤에서 앞으로 긁어내듯 청소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구취가 70% 이상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타액 분비 촉진이에요. 타액은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해서 구강을 자정시켜요. 무설탕 껌을 씹거나 신맛이 나는 과일을 먹어서 타액 분비를 늘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구강 마사지예요. 깨끗한 손가락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서 염증 회복이 빨라져요. 하루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식습관 관리도 중요해요.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구강 내 pH를 산성으로 만들어서 세균 증식을 촉진해요. 대신 알칼리성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알칼리성 음식으로는 녹색 채소, 견과류, 씨앗류, 해조류 등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구강 pH를 중성으로 유지해서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병원성 세균을 억제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도 좋아요. 비타민C는 잇몸 조직의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키위, 딸기, 브로콜리, 피망 등을 자주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도 염증 감소에 도움이 돼요. 등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 등의 풍부한 오메가3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이고 항염성 물질 생성을 촉진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끈적한 사탕, 탄산음료, 산성음료, 알코올 등은 구강 환경을 악화시켜요. 특히 자기 전에 단 음식을 먹으면 밤새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더욱 해로워요. 여기까지 구강염증을 99% 해결하는 놀라운 천연 비법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봤어요. 정말 많은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올바른 소금물 가글과 천연 성분의 조합으로 누구나 건강한 구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구강염증은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병원성 세균 때문에 생겨요. 이 바이오필름은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제거되지 않아요. 둘째, 올바른 농도의 소금물, 삼투압 작용으로 병원성 세균을 제거하고 바이오필름을 파괴해요. 여기에 베이킹소다, 과산화수소, 티트리오일, 프로폴리스를 추가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셋째, 단계별로 천천히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1단계는 기본 소금물, 2단계는 베이킹소다와 프로폴리스 추가, 3단계는 과산화수소 추가, 4단계는 티트리 오일까지 추가하는 완전 버전이에요. 넷째, 하루 2에서 3번 각각 5분씩 올바른 방법으로 가글하면 2주 내에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1개월 지속하면 99%의 염증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섯째,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구강 염증을 해결하면 심장병, 뇌졸중, 당뇨 악화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부터 점차 발전시켜 나가세요. 첫 주에는 가장 기본적인 버전부터 시작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반 티스푼만 넣고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5분씩 가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둘째 주부터는 베이킹소다를 추가하세요. 소금과 함께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넣으면 바이오필름 제거 효과가 크게 증가해요. 셋째 주부터는 프로폴리스를 추가하세요. 시중에서 파는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을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항균과 항염 효과가 더해져요. 한 달 후부터는 상황에 따라 과산화수소나 티트리오일을 추가해서 사용하세요. 특히 염증이 심하거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 며칠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양치질만큼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절대 그만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가족들도 함께 시작하세요. 구강 건강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해요. 특히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만들어주면 평생의 선물이 될 거예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재료들은 모두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 달에 몇천 원이면 충분하고 이는 치과 치료비와 비교하면 정말 저렴한 투자예요. 효과를 더 빠르게 보고 싶다면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세요. 금연하고 단 음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이런 종합적인 관리가 구강 건강을 더욱 향상시켜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잊지 마세요. 이 방법으로 염증은 해결할 수 있지만 이미 생긴 충치나 치석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서 검진 받으시고 필요하면 스케일링도 받으세요. 하지만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스케일링 주기도 길어지고 치과 치료 필요성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치과 가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해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자연치아의 잇몸병보다 치료가 어려워요. 예방이 최선이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에요. 털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꼭 하세요. 털리 때문에 잇몸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털리와 잇몸 사이에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요. 이 가글법으로 털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요. 당뇨병은 구강염증을 악화시키고 구강염증은 다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있어요. 이 방법으로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강염증이 전신염증을 일으켜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구강 건강관리가 곧 심혈관 건강관리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 방법은 단순한 구강관리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구강 건강이 좋아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입냄새 걱정 없이 손자들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잇몸 출혈 걱정 없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이 방법을 써보니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답변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해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구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구강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구강 건강은 관리만 잘하면 평생 유지할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구강으로 100세까지 맛있게 드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니어 건강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